우리 아이 잘 키워보자. 이름은 뭐로 짓지? 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해외 출장 한두 달. 베트남이라고 했어요. 산후조리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죠. 애가 아빠 닮았네. 남편이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옆엔 젊은 여자. 뒤돌아섰습니다. 서류함에 보험, 카드, 요양비. 전부 제 돈이었죠. 전화 한 통. 보호자 변경이요. 100평 펜트하우스 매각. 내 아이, 내 여자, 내 엄마. 이제 내 인생이야. 오늘 배신당한 아내의 완벽한 정리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4월이었어요. 수요일 저녁 오후 7시쯤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펜트하우스였어요. 100평, 39층, 한강이 보였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이탈리아제 소파. 고급스러웠죠. 이 집 주인은 서지연이었습니다. 38세, 건설회사 회장 외동딸이었어요. 결혼 10년 차, 아이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최도윤, 40세, 중소기업 부장이었죠. 하지만 집도, 차도, 카드도 모두 지연 명의였습니다. 생활비도 지연이 됐어요. 도윤은 월급을 받았죠. 도윤은 항상 눈치를 봤어요. 아내의 눈치를 봤죠.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벌어서 산 게 아니야. 다 와이프 돈이야. 그래서 언제나 목소리가 컸어요.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도윤은 거실에서 캐리어를 챙기고 있었어요. 큰 캐리어였죠. 지연은 주방에서 샐러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두 사람은 원래 말이 없었죠. 해외 출장이라 한두 달 정도 다녀올 거야. 남편 최도윤은 가볍게 말했습니다. 아내 서지연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칼로 양상추를 썰고 있었죠.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응. 짧게 대답했어요. 그게 전부였죠. 도윤은 조금 당황했습니다. 더 물어볼 줄 알았어요. 어디로 가는지, 언제 출발하는지.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베트남이야. 공장 관리 때문에. 그래. 지연은 여전히 짧게 대답했습니다. 샐러드를 그릇에 담았어요. 냉장고에 넣었죠. 도윤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는 늘 지연의 눈치를 보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더 크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지연은 알고 있었죠. 10년을 살았습니다. 도윤의 패턴을 알았어요. 크게 말할수록 뭔가 숨기는 거였죠. 당당할수록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출장이라는 말 뒤에는 항상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죠. 지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어디 가든 뭘 하든 상관없었죠. 이미 마음이 떠났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 6시 비행기야. 알았어. 캐리어를 닫았어요. 그럼 잘 자, 다녀올게. 응. 도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지연은 거실에 혼자 남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반짝였어요. 아름다웠죠. 하지만 공허했습니다. 이 넓은 집, 이 비싼 집, 혼자 사는 것 같았어요. 결혼했지만 언제나 혼자였죠. 지연은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였어요. 도윤은 조용히 일어났죠. 지연은 자는 척 했습니다. 사실 잠을 못 잤어요.
요즘 들어 자주 그랬죠. 도윤은 씻고 옷을 입고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죠. 조용했습니다. 지연은 눈을 떴어요. 천장을 봤죠. 한두 달, 출장, 베트남,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중요하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었어요. 오후 2시쯤이었죠. 지연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 앞이었어요. 불름 조리원이었죠. 고급 조리원이었습니다. 일주에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강남에선 유명한 곳이었죠. 지연은 로비에 들어갔습니다. 넓었어요. 깨끗했죠. 대리석 바닥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지연은 강남의 산후조리원 로비에서 멈춰 섰어요. 접수대로 갔죠. 직원이 있었습니다. 20대 여자였어요. 웃으며 인사했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김소희님 면회 왔어요. 아, 네. 잠시만요. 직원이 확인했어요. 컴퓨터를 봤죠. 304호시네요. 3층이에요. 감사합니다. 지연은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꽃다발을 샀죠. 지인 출산 축하를 온 길이었어요. 김소희는 대학 동창이었죠. 친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이번에 첫 아이를 낳았죠. 딸이었습니다. 지연은 축하하러 왔어요. 엘리베이터로 가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3층 버튼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죠. 들어갔습니다. 1층, 2층, 3층, 딩,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분유 냄새, 아기 냄새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애가 아빠 닮았네. 그 목소리는 출장 중이라던 남편의 것이었어요. 지연은 멈췄죠. 숨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도윤? 남편? 베트남 간 거 아니었어? 생각이 빠르게 지나갔죠.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웃지도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죠. 꽃다발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이 보였어요. 310호쯤이었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거기서 소리가 났어요. 지연은 천천히 걸었죠. 조용히 걸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죠. 가까워졌습니다.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진짜 닮았어. 도윤의 목소리였죠. 분명했습니다. 10년을 들은 목소리였어요. 틀릴 리 없었죠.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목소리였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죠. 이름은 뭐로 할 거야? 아직 생각 중이야. 예쁜 이름 지어줘야지. 응. 대화가 이어졌어요. 지연은 문 앞에 섰죠. 안을 봤습니다. 병실이 보였어요. 넓었죠. 침대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누워 있었어요. 20대 후반이었죠. 긴 머리였습니다. 예뻤어요. 환자복을 입고 있었죠. 그리고 옆에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출장 중이라던 남편이었어요. 베트남에 있어야 할 남편이었죠. 하지만 여기 있었습니다. 강남 조리원에 있었어요. 도윤의 팔에는 갓난아기가 있었죠.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어요. 작은 아기였죠. 갓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분홍색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도윤은 아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죠. 지연이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부드러웠고 따뜻했습니다.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정말 예쁘다. 도윤이 중얼거렸죠. 우리 딸, 우리 딸. 그 말이 들렸습니다. 지연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어요. 도윤의 팔에는 갓난아기,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죠. 여자가 말했어요. 당신이 안으니까 더 예뻐 보여.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행복해 보였죠. 이름은 언제 정할 거야? 천천히 생각해 보자. 둘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편안해 보였어요. 마치 오래된 부부 같았죠. 아니, 어쩌면 진짜 부부인지도 몰랐습니다. 지연보다 더 부부 같았어요. 지연은 그 광경을 봤죠. 3초쯤 봤습니다. 아니, 5초쯤이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심장이 뛰지 않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빠르게 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모순적이었어요. 이상했죠. 지연은 뒤돌아섰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어요. 조용히 돌아섰죠. 발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손에는 여전히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하얀 장미였습니다. 예뻤어요. 하지만 지연은 그걸 보지 않았죠. 엘리베이터에 도착했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내려갔습니다. 3층, 2층, 1층, 딩, 로비였어요. 지연은 나와 접수대를 지나쳤습니다. 직원이 봤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물었죠. 하지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냥 걸어갔죠.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빛이 밝았어요. 4월의 햇빛이었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느끼지 못했어요. 주차장으로 갔죠. 차가 있었습니다. 벤츠 E클래스였죠. 문을 열었어요. 운전석에 앉았죠. 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지연은 꽃다발을 조수석에 놓았죠.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핸들을 잡았죠. 꽉 잡았습니다. 손이 하얘졌어요. 숨을 쉬었죠. 깊게 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눈을 감았어요. 도윤이 아기를 안고 있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던 얼굴이었어요. 행복해 보이던 얼굴이었죠. 지연에게 보인 적 없던 얼굴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보인 적 없었어요. 지연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죠. 전화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앉아 있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아니, 20분쯤이었을까요? 시간을 모르겠었습니다. 그러다 다른 이름을 떠올렸어요. 대신 다른 이름을 떠올렸죠. 요양병원에 있는 시어머니 한명숙. 65세였습니다. 치매 환자였어요. 3년 전부터 요양병원에 있었죠. 경기도 용인에 있었습니다. 지연이 매달 찾아갔어요. 월 300만 원 요양비를 냈죠.
지연 계좌에서 자동이체 됐습니다. 도윤은 한 번도 간 적 없었어요. 바쁘다고 했죠.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연만 갔어요. 혼자 갔죠. 며칠 전에도 갔었습니다. 화요일이었어요. 명숙은 지연을 봤죠.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지연이요. 지연? 네, 며느리요. 며느리? 명숙은 고개를 갸우뚱했죠. 기억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며칠 전 지연을 보고 간병인 아가씨라고 불렀던 사람이었죠. 아, 간병인 아가씨. 밝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정하지 않았죠. 아니에요, 며느리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네, 어머니. 간병인이 되어 주었죠. 그게 더 편했습니다. 어차피 기억하지 못하는데 뭐가 중요한가 싶었어요. 지연은 그 기억을 떠올렸죠. 간병인 아가씨.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뭐지? 아내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간병인. 생각했어요. 지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어요. 펜트하우스에 들어갔죠.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거실이 넓어 보였죠.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았어요. 가방을 내려놓았죠. 꽃다발도 내려놓았습니다. 하얀 장미는 이미 시들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생각했죠.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떠올랐어요. 도윤의 얼굴, 아기를 안고 있던 모습, 젊은 여자, 우리 딸, 그 말, 전부 떠올랐죠. 지연은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갔어요. 작은 방이었죠. 책상이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있었어요. 서류함이 있었죠. 지연은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파일들이 있었어요. 하나씩 꺼냈죠. 보험 서류였습니다. 지연 명의였어요. 수익자도 지연이었죠. 도윤은 피보험자로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신용카드 명세서였죠. 지연명의 카드였습니다. 가족카드로 도윤이 쓰고 있었어요. 매달 500만 원쯤 나갔죠. 자동이체였습니다. 지연 계좌에서 나갔어요. 다음 서류를 꺼냈죠. 요양병원 계약서였습니다. 실버케어 요양병원. 환자 한명숙. 보호자 서지연. 월 비용 300만 원. 자동이체 서지연 계좌. 3년 전에 작성한 계약서였어요. 도윤은 이름조차 없었죠. 보호자란에 지연만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 모든 걸 정리했어요. 하나씩 확인했죠. 보험 수익자 마이너스 지연, 카드값 자동이체 마이너스 지연 계좌, 그리고 요양병원 비용 마이너스 지연 계좌. 전부 지연의 계좌에서 나가고 있었죠. 다른 서류도 꺼냈습니다. 집 등기권리증이었어요. 이 펜트하우스 등기권리증이었죠. 명의 서지연 단독. 도윤 이름은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지연 아버지가 사준 집이었어요. 결혼 선물이었죠. 지연 명의였습니다. 차 등록증도 꺼냈어요. 벤츠 E클래스. 명의 서지연. 도윤 이름은 없었죠. 모든 게 지연 명의였습니다. 모든 게 지연 돈이었어요. 명숙의 병실 계약서에도 보호자란에 지연 이름만 있었죠. 도윤의 신용 보증에도
지연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윤이 회사에서 받은 대출이었어요. 1억 5천만 원 대출이었죠. 2년 전이었습니다. 사업 자금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실패했죠. 갚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갚았어요. 지연 돈으로 갚았죠. 도윤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죠. 그 이후로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눈치를 봤어요. 여전히 크게 말했죠. 여전히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쌓아 놓았어요. 책상 위에 쌓았죠. 높이 쌓였습니다. 10년치 서류였어요. 전부 지연 이름이었죠. 전부 지연 돈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어요. 자기는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죠. 관리자였습니다. 돈 관리자, 서류 관리자, 집 관리자, 시어머니 관리자, 그냥 관리자였어요. 도구였습니다. 지연은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죠. 관리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관리자였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참았어요. 10년 동안 참았죠.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번호부를 열었죠. 실버케어 요양병원. 찾았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전화를 걸었죠. 신호가 갔습니다. 뚜뚜뚜. 여보세요. 실버케어 요양병원입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상냥했죠. 안녕하세요. 한명숙 환자 보호자인데요. 아, 네. 말씀하세요. 보호자 변경하려고요. 네. 보호자 변경이요? 네.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다음 달부터요. 아, 네. 그럼 새 보호자 정보를. 성함이 최도윤. 지연은 또박또박 말했죠. 전화번호는 도윤 휴대폰 번호를 불렀습니다. 직원이 받아 적었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럼 자동이체도 해지할게요. 네. 요양원비 자동이체요. 제 계좌에서 나가는 거 해지해 주세요. 아, 네. 그럼 다음 달부터는 새 보호자한테 청구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연은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럼 서류는 언제?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숨을 쉬었죠. 깊게 쉬었습니다. 명숙의 이름 옆에서 지연의 이름이 사라졌어요. 이제 도윤이 보호자였죠. 도윤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어 부동산에 연락했어요. 휴대폰을 다시 들었죠.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김태수 부장. 찾았어요. 이 동네 부동산 중개인이었죠.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죠. 부장님, 저 서지연이에요. 아, 사모님. 오랜만이네요. 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말씀하세요. 집 매물로 내놓고 싶은데요. 네. 집을요? 네. 39층 펜트하우스요? 네, 그거요. 정말 파시려고요? 네.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100평 펜트하우스 매물 등록했죠. 명의는 처음부터 지연 단독이었습니다. 도윤 이름은 없었어요.
허락받을 필요 없었죠. 시세가 얼마쯤 되죠? 지금 이 동네가 50억쯤 되실 겁니다. 50억? 네. 급하게 파시려면 48억 정도에. 알아서 팔아주세요. 네. 빨리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김 부장은 놀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일은 일이었죠. 언제부터 내놓을까요? 지금 당장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연은 단 한 번도 누구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어요. 도윤에게 전화하지 않았죠.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상의하지 않았어요. 필요 없었죠. 원래 지연 집이었습니다. 지연 아버지가 지연 명의로 사준 집이었어요. 지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지연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한강이 보였죠.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지연은 웃었죠. 처음으로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오전 10시쯤이었죠. 지연은 일어났습니다. 잘 잤어요. 오랜만에 푹 잤죠. 3년 만이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간단하게 입었어요. 청바지, 흰 티셔츠, 화장도 안 했죠. 필요 없었습니다. 토스트와 커피를 먹었어요. 혼자 먹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죠.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접시를 닦았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태수 부장. 화면에 떴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저예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벌써 연락 왔습니다. 네. 집 보러 오고 싶다는 분이요. 벌써요? 네. 어제 저녁에 매물 올렸는데 바로 연락 왔어요. 이 동네 펜트하우스가 귀하잖아요. 언제 보러 오실 수 있대요? 아무 때나요. 그럼 내일 어떠세요? 좋아요. 오전 11시?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죠. 지연은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벌써 팔리네. 생각했어요. 실감이 안 났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요. 빨리 정리하고 싶었죠. 이 집에서, 이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오후였어요. 2시쯤이었죠. 지연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을 열었어요.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갔죠. 집을 찾았습니다. 새 집을 찾았어요. 펜트하우스가 아니었죠.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30평대였어요. 조용한 동네였죠. 강남이 아니었습니다. 마포구였어요. 한강이 보이는 곳이었죠. 가격은 10억쯤이었습니다. 적당했어요. 지연에게 딱 맞았죠.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살기 좋은 크기였어요. 지연은 부동산에 전화했죠. 집 보러 가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시겠어요? 지금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1시간 뒤였습니다. 지연은 마포구 아파트에 있었어요. 15층이었죠.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망이 좋았어요. 한강이 보였죠. 공원도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죠. 거실은 작았습니다. 펜트하우스의 3분의 1도 안 됐어요. 하지만 따뜻해 보였죠.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방은 2개였어요. 하나는 침실,
하나는 서재로 쓸 수 있었죠. 화장실도 2개였습니다. 주방은 작았어요. 하지만 깔끔했죠. 마음에 드세요?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한강을 보고 있었죠.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정말요? 네. 빠른 결정이시네요. 급하거든요. 그럼 계약은 언제? 오늘 할 수 있어요? 오늘이요? 네. 지금 당장이요. 중개인은 놀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싫을 리 없었죠. 물론이죠. 제가 집주인분께 연락드릴게요. 1시간 뒤였습니다. 계약서를 썼어요. 10억 원 전액 현금. 대출 없이 샀죠. 지연 통장에 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준 돈이었어요. 결혼할 때 준 돈이었죠. 10억쯤 됐습니다. 그동안 한 푼도 안 썼어요. 필요 없었죠. 이제 쓸 때가 됐습니다. 계약금 1억 바로 송금했어요. 잔금은 일주일 뒤였죠.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지연은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죠. 들어갔습니다. 텅 비어 보였어요. 이제 정말 남의 집 같았죠. 지연은 짐을 쌌습니다. 옷을 쌌어요. 책을 쌌죠. 개인 물건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적었죠. 캐리어 2개면 충분했습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었어요. 가구도 가전도 그릇도 다 두고 갈 거였죠. 새 집에서 새로 살 거였습니다. 저녁이었어요. 오후 7시쯤이었죠.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죠. 여보세요? 서지연 씨 맞으시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실버케어 요양병원 원장입니다. 아, 네. 보호자 변경 건으로 연락드렸어요. 네. 최도윤 씨께 연락을 드렸는데 받질 않으시네요. 그리고 요양비도 다음 달부터 어떻게 되는지 새 보호자한테 청구하시면 돼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안 되는데 제가 알 바 아니에요. 네. 저는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서류 다 보냈잖아요. 보호자 변경 완료됐죠? 네, 하지만 그럼 끝이에요. 지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갑게 끊었어요. 더 이상 상관없었죠. 명숙도, 요양병원도, 도윤도 전부 상관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오후 8시쯤이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띠링띠링. 지연은 인터폰을 봤어요. 도윤이었죠. 화면에 보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화난 것 같았죠. 지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소리쳤죠. 현관에서 소리쳤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안 벗었어요. 지연은 거실로 걸어갔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차분했죠. 도윤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거실로 따라 들어왔어요. 요양병원에서 전화 왔어. 소리쳤죠. 엄마 보호자가 왜 내 이름으로 바뀐 거야? 요양비도 내가 내래. 이게 뭐야? 말 좀 해봐. 도윤은 흥분해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지연은 글을 봤습니다. 차분히 봤어요.
표정이 없었죠. 어머니, 내 엄마잖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은 차분히 말했어요. 이제 내가 보호자야. 뭐? 도윤의 얼굴이 굳었죠. 무슨 소리야? 들은 그대로야. 지연아, 이게 무슨, 난 더 이상 보호자 아니야. 왜 갑자기 이래? 갑자기, 지연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3년 동안 매달 300만 원 냈어. 매달 찾아갔어. 너는 한 번도 안 갔지. 그건 바빠서, 시간 없어서.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베트남 출장 간다며? 그건, 도윤은 말을 못했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한 거야? 봤어. 뭘? 너. 조리원에서. 도윤은 숨이 멎었습니다. 아기 안고 있더라. 여자도 있고. 지연아. 출장이라며? 베트남이라며? 도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을 벌렸죠. 하지만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겨우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내가 너무해? 지연은 도윤을 똑바로 봤죠. 너는 안 너무해? 내 돈으로 살면서 다른 여자 만나고 애까지 낳고. 지연아, 그건 변명하지 마. 지연은 손을 들었어요. 듣고 싶지 않아. 그리고 집 팔았어. 뭐? 도윤은 놀랐습니다. 이 집 팔았다고. 무슨 소리야? 이미 매물 나갔어. 뭐라고? 이미 계약했다고.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너 미쳤어? 미쳤을지도. 지연은 웃었죠. 10년 동안 미쳐 살았어. 이제 정신 차렸어. 지연은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일어섰어요. 도윤 앞에 섰죠. 내 아이, 내 여자, 내 엄마. 천천히 말했습니다. 또박또박 말했어요. 이제 내 인생이잖아. 내가 책임져.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반박할 수 없었죠. 사실이었습니다. 전부 사실이었어요. 나가줄래? 지연이 말했죠. 여기 내 집이기도 한데. 내 집? 지연은 웃었습니다. 등기권리증 안 봤어? 내 이름만 있어. 처음부터 내 집이었어. 그래도 나가.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짐은 주말까지 빼. 그 이후엔 전부 버릴 거야.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돌아섰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문을 열었죠. 나가면서 돌아봤습니다. 후회할 거야.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연은 웃었죠. 이미 후회하고 있어. 뭐? 너랑 결혼한 거.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쾅! 시끄러운 소리였죠. 지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어요. 평화로웠죠. 숨을 쉬었습니다. 깊게 쉬었어요. 홀가분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짐을 뺐어요. 옷까지만 챙겼죠. 개인 물건만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죠. 나머지는 두고 갔습니다. 가구도 가전도 전부 지연이 산 거였어요. 가져갈 수 없었죠. 펜트하우스는 팔렸습니다. 48억에 팔렸어요. 빠른 거래였죠. 구매자는 현금으로 샀습니다. 대출 없이 샀어요. 부자였죠. 계약금 10%는 이미 들어왔습니다.
4억 8천만 원이었어요. 잔금은 한 달 뒤였죠. 도윤은 살 집을 잃었습니다. 당장 돈도 없고 갈 곳이 없었어요. 고시원에 들어갔죠. 월 50만 원짜리 고시원이었습니다. 좁았어요. 3평도 안 됐죠. 침대, 책상, 옷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작았어요. 환기도 안 됐죠. 냄새가 났습니다. 도윤은 그곳에 짐을 풀었어요. 캐리어를 열었죠. 옷을 꺼냈습니다. 옷장에 넣었어요. 좁았죠?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비거. 소리가 났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생각했죠.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펜트하우스에 살았습니다. 100평 집에 살았어요. 한강이 보이는 집이었죠. 이제는 고시원이었습니다. 3평 고시원이었어요. 창문도 제대로 없는 곳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은희. 화면에 떴죠. 상간녀였습니다. 아기 엄마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젊은 목소리였어요. 26세였죠. 도윤 회사 인턴이었습니다. 2년 전에 만났어요. 사랑에 빠졌죠. 아니, 도윤이 빠졌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예뻤죠. 도윤을 좋아했습니다. 도윤을 존경했어요. 어디야? 고시원. 고시원? 은희는 놀란 것 같았어요. 왜 고시원에 있어? 갈 데가 없어서. 집은 어쩌고? 팔았대. 팔았다고?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희가 말했어요. 상간녀는 물었죠.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요양병원비. 앞으로 내가 내야 해. 얼마? 월 300. 300? 응. 그거 어떻게 내? 우리 아기는? 모르겠어. 도윤은 고개를 숙였죠. 내 월급이 400인데 거기서 300 나가면 남는 게 100.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희야. 응. 미안해. 왜? 이렇게 됐어. 나도 몰랐어. 응. 지연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은희는 듣고 있었어요. 말이 없었죠. 분유값은 내가 보낼게. 응. 미안해. 응. 조리원비도. 나야 그건 우리 엄마가 내주신대. 정말? 응. 걱정 마. 고마워. 도윤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죠. 금이 가 있었습니다. 낡은 천장이었어요. 요양병원에서 명숙은 낯선 보호자를 찾으며 울었어요. 도윤은 한 번도 가지 않았죠. 바빴습니다. 아니, 갈 수 없었어요. 무서웠죠. 어머니를 볼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매일 왔죠. 보호자님, 요양비 입금 부탁드려요. 네. 이번 달 요양비 아직이네요? 알고 있어요. 하루빨리 입금해 주세요. 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이 텅 비었어요. 월급은 받았죠. 하지만 생활비로 나갔습니다. 은희에게 보낼 분유값, 고시원비, 식비, 교통비, 남는 게 얼마 없었어요. 요양비 낼 돈이 없었죠. 병원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요양비 2개월째 밀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시면 퇴원 조치를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 기다려드려야 하죠? 다음 달에는 매번 그러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죠. 눈물이 났습니다. 흘렀어요. 조용히 흘렀죠.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떻게 생각했습니다. 지연은 그 병실에 다시 가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죠.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님, 한명숙 환자분. 지연은 전화를 끊었어요. 전 보호자 아닙니다. 하지만 새 보호자한테 연락하세요. 보호자님이 연락을 안 받으셔서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전화를 끊었죠. 다시 걸려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차단했어요. 기억이 사라진 사람보다 자신을 더 오래 잃고 살았기 때문이었죠. 지연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잃고 살았어요. 서지연이 아니었죠. 최도윤의 아내, 한명숙의 며느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니었어요. 이제는 서지연이었죠. 온전히 서지연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30평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마포구 아파트였죠. 15층이었습니다. 잔금을 치렀어요. 10억 원 전액 현금으로 샀죠. 이사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2개, 박스 5개. 그게 전부였어요. 가구는 새로 샀습니다. 침대, 소파, 식탁. 간단하게 샀어요. 비싸지 않은 걸로 샀죠.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이사 첫날이었어요. 토요일 오전이었죠. 지연은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짐을 풀었어요. 옷을 옷장에 넣었죠. 책을 책장에 꽂았습니다. 그릇을 주방에 놓았어요. 천천히 했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정리가 끝났죠. 지연은 거실에 섰습니다. 창문으로 갔어요. 커튼을 열었죠. 지연은 커튼을 열고 햇빛을 들였습니다. 밝았어요. 따뜻했죠. 한강이 보였습니다. 공원도 보였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지연은 미소 지었죠. 오랜만에 미소였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어요. 소파에 앉았죠. 작은 소파였습니다. 2인용이었어요. 편했죠. 커피를 마셨습니다. 직접 내린 커피였어요. 맛있었죠. 고요하고도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눈치 볼 사람도 없었죠. 관리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연만 있었어요. 온전히 지연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3번째 울렸죠.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실버케어 요양병원입니다. 한명숙 환자. 읽지 않았죠. 삭제했습니다. 또 문자가 왔어요. 지연아, 나 도윤이야. 연락 좀. 읽지 않았습니다. 차단했어요. 번호를 차단했죠.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어요. 평화로웠죠.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출장이라고 했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해외 출장 1~2달 다녀올게. 거짓말이었죠. 그날
도유는 자신의 아이가 생겼습니다. 다른 여자와의 아이였어요. 그날 지연은 전부 내려놓았죠. 남편, 시어머니, 펜트하우스 전부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자기 이름 하나뿐이었어요. 서지연, 38세.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이었죠.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었어요. 관리자도 아니었죠. 그냥 서지연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해가 졌죠. 노을이 졌습니다. 한강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죠. 지연은 창가에 섰습니다. 노을을 봤어요. 한참 봤죠. 평화로웠습니다. 고요했어요. 행복했죠. 서지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기 이름을 불렀어요. 나는 서지연이야. 확인했죠.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 웃었습니다. 그냥 서지연이야. 만족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한강에 불빛이 켜졌어요. 다리가 빛났죠. 반짝였습니다. 지연은 잠자리에 들었어요. 침대에 누웠죠. 편했습니다. 푹신했어요. 눈을 감았죠. 잠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불면증이 사라졌죠. 악몽도 없었습니다. 그냥 깊은 잠이었어요. 평화로운 잠이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요일이었어요. 지연은 일어났죠. 잘 잤습니다. 개운했어요. 오랜만이었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어요. 바람이 들어왔죠. 상쾌했습니다. 지연은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자기 이름 하나뿐이었죠.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온전히 자신으로 사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서지연은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출장이라던 남편, 조리원에 있었어요. 10년 동안 제 돈으로 살았죠. 보호자도 저였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펜트하우스, 시어머니, 남편, 30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이제 남은 건 제 이름뿐.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